뿅! 자, 태호의 영화 이야기 타이밍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 근데 오늘 보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걱정이 현실이 됐어요. 큰일 났어 지금.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유포님 지금 이거 토렌토로 볼까 말까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야. 이거 난리가 났어 지금. 이 좋은 스토리를 가져다가 좋은 스토리를 가져가자. 이거 아주 망쳐놨어. 내가 진짜 오늘 이거 보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이 이거 지금 사실 이거 이 타이밍이란 것도 그렇지만 이제 강풀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 웹툰 1세대죠. 거의 웹툰 1세대신데 저는 이제 강풀 작가님을 여러분 대부분 이제 웹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일상다반사 그거 할 때부터 이제 강풀 작가님을 봐왔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책도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순정 만화도 있고 타이밍도 이거 다 있습니다. 책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오늘 영화 가서 보고 웹툰을 이번에 이제 웹툰 영화가 상당히 많이 됐고 이것저것 그 중에서 좀 그나마 잘 된 영화는 제가 이제 잘 만들어졌다고 느낀 건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웃사람 같은 경우에 정말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망한 영화도 몇 개 있었지만 이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되긴 하지만 애니메이션화 돼가지고 이제 영화가 되는 거라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이제 웹툰을 영화 했을 때 실패도 많이 한 게 이제 조금 영화적인 어떤 그 기법이나 이런 게 만화랑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로 만들긴 되게 이제 좀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으로 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좀 그러네요. 상당히 좀 그랬어요. 상당히 실망을 하고 와가지고 걱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망한 영화들은 대부분 방송 안 했어요. 방송 안 했다는 게 이제 영화 이야기로 말을 안 했었어. 왜냐면 괜히 우리나라 영화 실망했다가 내가 영화 이야기에서 괜히 이것저것 트집 잡았다가 또 영화 안 되면 어떡해.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만화 산업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안 했었는데 이건 그냥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할게요. 제가 그래서 영화 이야기 되게 저번에 이제 오랜만에 그 돌연변이 할 때 오랜만에 했었는데 그것도 오랜만에 했던 이유가 다른 영화들을 봤었는데 되게 애매하고 되게 어떻게 제가 영화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시간도 좀 없고 바쁘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못했었는데 이건 그냥 하겠습니다. 할게요. 일단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가 보통 제가 본 다음에 영화 본 다음에 어떤 느낌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맞는 편이에요. 이게 이 영화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편인데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손익분기점은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트집 전문가가 6%접니다. 상당히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타이밍이란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화 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대했었는데 아니 왜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연출의 문제인가 이거 사실 스토리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영화 되게 재밌게 보셨잖아요. 아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웹툰은 다 보셨을 거 아니야. 이거 오늘 끝까지 결말까지 다 말할 겁니다. 결말까지 말해도 상관없는 게 여러분 다 웹툰을 끝까지 보셨으니까 이건 결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훌륭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게다가 인물들도 나쁘지 않다는 거.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이 애니메이션 했을 때 재미가 없고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연출의 문제던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모르겠어. 강풀 어디서 들어봤는데 게임국님 강풀을 모르세요? 순정만화랑 26년 뭐 이런 거 했던 이런 거 웹툰 작가시잖아요. 웹툰 작가시잖아. 이웃사람도 그렇고. 영화 재미없으면 네이버 감성에 욕할 겁니다. 네이버 감성에 욕할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은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영화 감상평 이런 걸 살짝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람들 의견이 거의 비슷해. 전체적으로 느낌 안 좋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도 느낌이 안 좋대. 일단은 그래서 한번 살짝 보자면은 제작사가 문제인가? 여기서 만든 거 이제 보지 말아야 될까? 보자면은 뭔가 되게 그 작화 쪽은 되게 신경이 많이 쓴 게 느껴졌어요. 물론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면은 작화 쪽으로 트집을 잡자면 트집 잡기는 조금 애매하고 어떤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게 이제 강풀 만화 이제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등장인물 같은 경우는 선이 굵고 되게 약간 거친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강풀님 까는 거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강풀 작가님이 그렇게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시는 편은 아니에요.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영화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훨씬 더 신경 써서 그렸다는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웹툰으로 그리실 때는 작가님 자체가 이제 스토리는 정말 획기적으로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캐릭터 자체를 뭐 그림을 정말 예쁘게 잘 그린다던가 그런 형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강프 작가님은. 그거는 뭐 내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그런 작가님은 아니셔서 영화적으로 이제 그 웹툰을 표현했을 때는 그런 거친 느낌보다는 좀 더 이제 유하고 곡선적인 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여성 캐릭터들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왔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예지안 오드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히려 이 애니메이션에서 훨씬 더 예뻐. 왜냐면은 웹툰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애니메이션 이거 스티커만 살짝 가져온 건데 예고편에서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게 해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걱정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비교 수사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타임스토퍼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타임 리와인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작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애매해. 너무 잘생기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런 분위기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시간 관련 판타지 만화인가요? 타이밍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웹툰 재밌어요. 게임분이 혹시 안 보셨으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거 타임 리와인더를 탁 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타임 리와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생기면서 얼굴이 멀쩡하게 나오면 안 돼요. 웹툰에서 이제 이 타임 리와인더 역할이 시간을 10초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10초 돌릴 수 있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얼굴이 약간 칙칙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이제 피곤에 약간 쩔어있는 그런 얼굴 형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것도 되게 우울하고 그렇게 나와야 돼.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외모를 보정한 겁니다. 분위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외모 보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외모 보정을 그럼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좀 감정이입이 안 되고요. 영타하기도 좀 애매하고 타임스토퍼 이 시간에 멈추는 영타하기도 좀 애매하고 오히려 예지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입이 잘 되긴 하더라. 예쁘게 잘 나와서. 예쁘게 잘 나와서 감정이입이 잘 되긴 했는데, 주인공인 이 선생님 있잖아요. 주인공인 선생님은 오히려 또 감정이입이 안 됐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도 좀 비슷하고, 선생님 박작이죠, 이름이. 예지몽을 꾸는 선생님인데, 무당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감정이입이 되게 안 돼가지고 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한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형사님은 양형사는 되게 웹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16년 동안 마늘만 먹었나요? 얼굴이 이상합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살짝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강풀 작가님의 원화입니다. 원화. 웹툰에서 나왔던 원화들.
원화들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캡처하고 빼온 그런 것들인데, 이거 보세요. 지금 감정이입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머리 색깔이 다르네. 박자기가. 머리 색깔이 왜 다르게 해놨지? 머리 색깔을? 이렇게? 이래서 감정이입이 안 됐나? 머리 색깔이 왜 갈색이냐? 눈도 그렇고. 오드아이는 되게 예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예쁘게 나온 거 아닌가. 양형사님은 되게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영탁이도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영탁이는 대충 스타일이 비슷해. 베지터 닮았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원전이에요. 이건 원조입니다. 이거는 강포 작가님이 원화예요, 여러분. 원화기 때문에 이건 원조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이 강민혁. 강민혁 같은 경우에 이거랑 요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강민혁이 지금 여기 이거 얼굴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니, 너무 좀 미소년이라 그래야 되나? 미소년 형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감정이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스토리는 뒤쳐치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면서 좀 애매했어. 양복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응? 무조건 말끔하게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영화나 이런 드라마 이런 데에서 무조건 예쁘고 깔끔하고 말끔하게 나온다고 남자든 여자든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캐릭터에 잘 맞아야 돼. 옷차림이나 아니면 행동. 그 다음에 말투까지. 안 닮았죠. 좀 안 닮았어요. 제일 닮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양형사님. 양형사는 제일 닮았어. 양형사는 완전 똑같아요. 웹툰하고 똑같은데, 나머지 인물들이 전체적으로 안 닮았고, 장세윤은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예쁘게만 나와서 이거 괜찮은 건가, 좀 걱정이 들고, 박자기도 조금 감정이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예쁘게 나오긴 했지만, 좀, 그래서 감정이입이 안 됐나? 유혜진, 감사합니다, 태연님. 여러분, 유혜진 여러분, 연기 잘하시잖아요. 연기 잘하시는. 저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께 이제 꾸준히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재능이 있는 분을 훨씬 더 좋아해서, 가수는 노래 잘해야지 좋아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긴 거는 둘째 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지 좋아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약간 태우의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그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분야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태우가. 그런 분들은 그냥 모델하면 되지 뭐. 그리고 사실 가장 문제가 스토리의 감정이입이 가장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든 사건의 원흉인 흑마. 저승사자 겸 시간 능력자. 1000분의 1초를 감지할 수 있는 시간 능력자. 이 사람. 내가 보기엔 이게 모든 사건의 원인. 이게 모든 지금 영화를 망친 원인이에요. 영화를 망친 원인. 왜 이거를 태호가 원인이라고 찝었냐? 여러분이 이제 타이밍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게임북님은 아직 안 보신 것 같고 타이밍 한번 보십시오. 재밌으니까. 광깨님이나 육포님은 보셨을 것 같아요.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나씩 좀 집어드리자면은 영화에서 넣지 않은 주요 장면들을 제가 그냥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생각나는 것만 쓴 겁니다.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시작하기 5분 전에 이렇게 많아요. 일단 얘만 관련해서 얘가 이제 안 봤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웹툰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얘네 4명이 이제 시간 능력자입니다. 시간 능력자예요. 얘네 하나, 둘, 셋, 4명이 시간 능력자고 이 양형사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능력자가 각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박자기는 예지몽을 꾸는 사람이에요. 예지몽을 꾸는데 되게 먼 미래의 일도 예지몽을 꿔요. 근데 그 예지몽은 자기가 원하는 걸 꿀 수 있는 건 아니야. 되게 나쁜 일만 예지몽을 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고 이 장세윤, 오드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면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잠들어요. 잠들어가지고 10분 후에 미래를 볼 수 있어요. 10분 후에.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10분 후에 미래를 갑자기 길 가다가도 갑자기 잠들어가지고 10분 후에 미래를 봐.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미래를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해도 언제나 실패해요.
사람들을 구해주지 못해. 사람들이 죽는 미래나 이런 거 맨날 보거든요. 그런 거 맨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 영탁이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토퍼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이것저것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맨날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얘가 고딩인데 맨날 시험 때 시간 멈추고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들 답안지 훔쳐다가 보고서 그거 그대로 답만 외워서 답을 다 써가지고 맨날 전교 1등을 하는 애. 여러분이 가장 탐내는 능력이죠. 영탁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탐냈던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민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자인데요. 문제는 10초밖에 되돌리지 못해요. 10초밖에 되돌리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간에 멈출 수 있으면 저는 여자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그게 단점이 있어요. 영탁이가 시간을 멈추면 공기나 이런 것도 다 멈춰요.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숨 쉬면은 그곳의 공기가 다 사라져서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영탁이는 그래서 맨날 시간 멈추고 걸어 댕겨요. 뛰지도 못하고. 뛰면은 숨이 차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거의 이제 능력들이 다 있지만 무적도 아니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꼭 좋은 능력이 아닐 수도 있는 능력들이에요. 그리고 양형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아파트에서 등장했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저승사자죠. 저승사자. 어쨌든 그리고 얘는 이제 저승사자 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저승사자 겸 1000분의 1초를 감지할 수 있는 시간 능력자인데요. 이게 웹툰에서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이 스토리가 붕괴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뭘까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보고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제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조금 내용들을 적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 영화에서 얘랑 이제 얘가 좋아하는 여자애랑 손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애절하게 표현을 해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영탁이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를 잡기 위해서 얘가 계속 이어폰을 끼고 다니거든요. 그거를 전혀 표현을 안 했어.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을. 이어폰을 왜 끼고 다녔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얘가 좋아하는 여친 얘 죽었지만 얘와의 이제 미래 장면 이제 약간 이제 구석진 곳에서 여자애가 이제 어떤 스토리냐 그러면은 이 여자애가 죽어요. 죽는데 죽음이 이미 확정이 돼 있어. 확정이 돼 있는데 얘가 여친이거든요. 거의 여친인데 얘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라서 얘가 죽는 걸 알아. 그리고 여친인데 문제는 얘는 저승사자의 능력이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잡으면은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친인데도 손 한 번 못 잡는 그런 되게 애절한 얘네 커플이거든요. 따져보면. 손 한 번 못 잡았어. 말만 남친 여친이지 손 한 번 못 잡고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진짜 플라토닉 러브 여러분이 추구하지 않는 플라토닉 러브를 추구하는 되게 착한 커플이란 말이에요. 착한 커플인데 이제 여자애가 이제 죽음 날짜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제 구석진 곳에서 이제 얘랑 약간 이제 말로 이제 데이트하면서 여자애가 이제 담배 피는 장면이 있어요. 담배 피다가 담배 피려고 이제 담배를 이제 딱 들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피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 담배라도 한번 펴볼까? 이거 담배 괜찮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박자기 선생님이 보고 얘네들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너네 여기서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얘가 담배를 딱 숨기거든요. 여자애가 담배를 숨기고 얘네 둘이 남자 여자 이렇게 구석진 곳에 있는 거 이제 박자기가 보고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너네 고딩 주제에 데이트하는 건 좋지만 손잡는 거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딱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그 장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야. 왜냐면 얘네들이 그걸 들으면서 되게 피식 웃으면서 되게 슬퍼하는 장면도 있고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되게 얼렁뚱땅 넘겨버렸어.
넘겨버려가지고 좀 그래요. 넘겨버렸고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넘겨버렸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저승사자 능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승사자의 능력을 얻게 된 게 이제 타임 리와인더 얘 아내로부터 이제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얻은 다음에 이 아내가 죽는 날에 얘가 직접 찾아간 이유 자체가 있어요. 이 아내를 죽이려고. 만약에 이 아내가 그 운명을 거부하고 도망치게 되면 죽이려고 찾아가는데, 그거를 그냥 얼렁뚱땅 넘겨버리고 없애버렸어. 없애버렸어. 그거 없애버렸고, 그, 초반에 이제 얘가 이제 그 어떤 박자기한테 미래를 보여줘가지고 박자기가 그 나쁜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학생들을 죽이는데, 저승사자의 능력을 써서, 거기서 죽는 학생들 중에 목매달아 죽은 학생이 있어요. 목매달아 죽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귀신이 돼서 나오는데 그게 엄청 무섭거든요. 엄청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이제 웹툰 내에서 되게 엄청난 어떤 캐릭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죽은 학생인데 그 학생이 안 나오더라. 얼렁뚱땅 넘겨가지고. 그 학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죽은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표현을 하긴 했는데 애니메이션 내에서 그런 거 되게 애매하게 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 쪽으로 갔을 때, 얘가 이제 그동안 이제 얻었던 학생들의 귀신들을 저승사자로서 이제 조종을 하거든요. 조종을 하는데, 그 조종하는 이제 귀신들을 선생님의 할머니가 무덩이에요. 박자기 선생님의 할머니가. 그 다음에 박자기도 이제 무당의 피를 타고나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할머니가 등장해서 살풀이를 하면서 귀신들의 이제 한을 풀어주면서 귀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고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들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형사가 이제 죽거든요. 중간에 얘한테. 얘 이제 계략에 빠져가지고 죽는데 이 형사가 죽으면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단서를 또 남깁니다. 단서를 남기는데 그 단서도 그냥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얼렁뚱 넘어가 버렸어. 단서 남기는 건 나오는데 단서를 왜 남겼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 버렸고 또 이제 타임 리와인더의 아내가 원래 저승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저승사자라고 그랬는데 그 저승사자 아내가 이 맨 처음에 이 남자애랑 사귀면서 몇 년 동안 사귀면서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왜냐면 손 잡으면 죽으니까 이 원래 이제 저승사자의 능력이 이 남자의 아내한테 있었어요. 손잡으면 죽이니까 손잡지도 못하고 맨날 멀리서 바라보면서 애틋하게 이제 하는 그런 성인인데도 손 한 번 잡지 못하는 그런 플라토닉 러브. 애절한 사랑 장면인데 그런 거 그냥 넘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알게 되고 죽을 때 이제 창문 근처에서 자기가 이제 가스 폭발로 죽는 걸 알게 되고 죽을 때 창문 근처에서 아기랑 함께 이제 서 있다가 그 선생님에게 이제 타임 리와인더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아기를 좀 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내용들 그런 것들도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고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난 이후에 이 박자기 선생이 이 얘네 커플을 찾아가가지고 말리는 과정도 되게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한두 마디로. 그렇지 않거든요, 웹툰에서는 되게 개연성 있게 들어갔고,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게 그냥, 지금 내가 꼭 기억나는 것만 쓴 거가 이 정도고요. 이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얘에 관련된 겁니다. 이 저승사자. 모든 사건이 원흉. 악역이자 학생이자 타임 능력자, 시간 능력자인 이 얘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단서가 사라져버리고 애니메이션 자체에서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하니까 지금 되게 이제 그 웹툰을 안 보고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얘는 개 사이코패스 쓰레기야.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이 캐릭터 자체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아니 무슨 완전 그냥 뒤쪽에 숨어있던 그냥 코난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검은 머리에 이제 악역처럼 검은 실루엣의 악역처럼 뒤쪽에 그냥 숨어있고 이제 능력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나쁜 짓만 여기저기서 해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만 죽이고 물론 이유가 살짝 나오긴 하지만 뭐 애절한 감정도 없고
그런 형태로 그냥 계속 지나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걸로 돼가지고 되게 완전 얘 이 캐릭터 자체가 완전 죽어버렸어. 이 악역이 죽어버리니까 영화 전체에서 이제 스토리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엔 이게 모든 거의 원인이야. 이게 모든 거의 원인이 된 게 이게 이 악역을 제대로 이제 표현을 못 해가지고, 어? 모든 영화 자체가 죽어버렸는데, 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전 검열에 걸려가지고 잘려가지고 다시 만든 건지, 아니면 맨 처음에 제작 때부터 넣지 않은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 담배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나머지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전 검열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장면들인데 다 그냥 삭제해버리고 그냥 해버리니까 영화에서 여러분 악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알겠지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악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에 나오는 악역들은 또 거기다가 이제 개연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캐릭터를 이렇게 죽여버리니까 영화 내용 자체가 이제 다 죽어버리고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이상한 애니메이션이 나와버렸죠. 전혀 스토리나 이런데 나는 웹툰을 받고 책도 사서 몇 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에 전혀 감정이입이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나는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감정이입이 하나도 안 되고 캐릭터에도 절로 감정이입이 안 돼요. 감정이입이 안 돼. 이 캐릭터에도 전혀 감정이입이 안 돼요. 웹툰을 봤는데도 감정이입이 안 되고 특히 이 박자기는 둘째치고 강민혁 쪽에 전혀 감정이입이 안 되고 너무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감정이입이 안 되고 박자기도 좀 분위기가 좀 달라가지고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조연들 같은 경우도 되게 애매한 게 이거는 이제 웹툰에 나오는 이제 주연들이고, 요게 이제 그 해당 웹툰에 나오는 그 학교에 이제 체육 선생님이 있거든요. 선도부 선생님인데,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선도부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게 나와버린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너무 잘생기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오히려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용된 캐릭터인데 성형수술을 해서 문제는 전혀 감정이입이 안 돼. 이 선생님도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데 물론 보조 캐릭터긴 하지만 게임은 언제 하나요? 이제 할 겁니다. 아이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이에요. 아 참 무조건 잘생기기만 그린다고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우분 같은 경우에는 무난했는데 약간 주연들은 둘째치고 요 강민영하고 박자기도 그렇고 박자기 이제 박자기 할머니나 아니면 여러 조연들의 이제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되는 그런 그 성우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스토리의 문제인지 성우의 목소리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감정이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갔던 이 영화가 결국에는 태호의 혹평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보통 제가 태호의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께 영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거를 추천해줬다가는 여러분께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아쉽게 나온 거야 애니메이션이. 참 큰일이네요. 예전에 이제 아파트가 나왔을 때 그 느낌이에요. 강풀의 이제 웹툰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영화화돼서 나온 게 아파트인데 거의 그 수준이라서 큰일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웹툰을 한번 보고 영화가 이제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모르겠어. 이거를 추천해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별점을 한번 줘볼까요? 여러분 이제 별점을 언제나 줘야 여러분이 좀 그 뭐랄까 인정을 하시니까. 어디 보자. 별을 이거 빨간 별?
윤곽선. 이걸로 할까? 자, 하나, 별 하나, 5개 만점입니다. 5개 만점이에요. 자, 둘, 셋, 끝. 끝. 5개 만점에 3점. 5점 만점에 3점. 지금까지 태물 영화 이야기 역사상 가장 낮은 별점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영예를 안게 됐네요. 사실 이거 3개도 아까워. 3개도 아까워 죽겠어, 진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만 아니면 진짜 3개가 아니라 2개 반 주고 싶은데, 진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사정 안 좋은 것도 알고, 영화화된 애니메이션이 성공 못한 것도 저희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3개를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그렇지 않고 강풀림 원작만 아니었으면 진짜 이거 진짜. 악플이라도 쓸까 보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못 주겠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더 이상 못 주겠습니다. 사실 이거 3개도 되게 후하게 준 거예요. 강풀님 원작에, 강풀 작가님 원작에 스토리가 그나마 좋았던 애니메이션이고, 일단은 애니메이션으로 강풀 원작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에 위를 두고 별 3개를 준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더 이상 언급하기 싫어요, 이 영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더 이상 언급하기 싫으니까 이건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화 이야기는 아마도 스타워즈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스타워즈를 할 것 같아요. 결론은 강풀님 아니었으면 그저 그런 영화인가요? 제 입으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고서 나중에 판단을 하세요. 웹툰도 한번 보시고. 어쨌든 다음 영화 이야기는 스타워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시리즈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스타워즈가 또 나오는지 몰랐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한번 영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도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이야. 이번 12월 달에 보는 영화들은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보는 영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스타워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시리즈가 과연 이거 제대로 이거 스토리를 녹아내가지고 새로운 시리즈를 잘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 블록버스터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잘하긴 할 테지만, 스타워즈 과연 제대로 나올까 걱정이 듭니다. 새로 시작하는 에피소드 자체가. 어쨌든 다음 영화 이야기는 스타워즈를 하기로 예약을 하면서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더 이상 언급하기 싫으니까. 괜히 언급했다가는 욕 나올 것 같아.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뿅!